네, 오늘의 포커스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포커스온 김선윤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일단 전문가님 종목부터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리드 위즈인데요. 최근에 전기차, 화재 그 관련된 테마들 계속해서 이 시장에서 테마단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전기차 공포증까지 확산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이 대책의 일환으로 뭐 전기안전관리법, 친환경 자동차법 등 관련 법안들이 지금 발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발의까지만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조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드 위즈 그때까지 좀 바라봐도 괜찮을 종목일까요? 네, 주말에 또 소식이 있었죠. 포르투갈 리스본의 이제 공항 인근 그 렌터카 주차장에서 테슬라 차량이 불에 타면서 200대가 연소가 됐습니다. 자, 이제 국내에서도 또 용인에서도 이슈가 좀 있었고요. 계속적으로 이슈는 좀 되고 있는데, 그리드 위즈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이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PLC 모뎀이 필수적으로 조금 인식이 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 정책으로도 뭐 이래저래 호재가 되면서 최근에 주가가 지난주 내내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왔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금요일 날, 수요일 날 약간 조정이 나왔지만은 한 번 더 이슈는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으로도 오늘 보시면은 뭐 올려드리긴 할 거지만, 역시나, 전기차 화재 관련한, 또 전고체 관련한 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관련주들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 중심에 전고체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필연적으로는 관련주들이 엮여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리드 위주는 아직까지는 괜찮다 말씀드리고, 좀 지켜보시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리드 위즈 리뷰 먼저 만나봤습니다. 포르투갈 그리고 용인 기흥에서도 테슬라 관련해서 전기차 화재 소식이 좀 전해졌기 때문에 아마 오늘 개장하고 나면 전기차 배터리 화재 관련주들 다시 한번 또 움직임 보일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금요일장 시간 외에서 움직였던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입니다. 한농화성, 한국파마,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CIS, 셀리드 자리하고 있고요. 여전히 시장 안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화재가 핫 키워드입니다. 정규장에 이어서 시간 외에서도 움직이는 종목들 많았는데요. 이번 화재의 원인인 리튬 배터리를 대체할 수 있는 꿈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큰 시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에 내용들 짚어보시죠. 네, 시간의 특징주 먼저 짚어봤습니다. 전문가님, 이 중에서 오늘장 안에서 추가적으로 움직임 보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이 좀 있을까요? 네, 우선은 시간의 특징주에서 살펴보시면 전고체 이슈 종목이 많았습니다. 세 종목 그 외에도 많이 올랐는데요. 그중에 많이 올랐었던 게 한농화성이 시간으로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이 나왔고요. 9.9%대.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시간으로 10% 이상 움직였고요. CIS 같은 경우에도 시간으로 6%대 이상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전고체 이슈, 이쪽 관련해서 정부 정책, R&D 투자 이슈 등 쉽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요. 테마 자체가. 우선 한동안 유지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형주 중에서도 에코프로도 전고체 이슈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해리스 후보에 대한 이슈 자체가 또 구상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경합 중에서 빠르게 또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분간 2차 전지주들의 하락보다는 상승 우위가 될 거다. 그렇다면은 자연스럽게 부담감을 떨쳐내고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농화성도 좋고 CIS도 좋고 이 스페셜티 케미컬도 좋을 것 같은데요. 바닥에서 우선은 돌리는 투입 구간이에요. 특히나 이제 한농화성 차트를 보시면 지난주 오르긴 했지만 아직 위로 상당 부분 많이 열려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종가 자리고요. 윗자리도 많이 열려 있습니다. 얼마나 크게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이나마 상승 포인트는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도 차트 보시면요. 분할한 이후에 바닥에서 큰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가는 시도가 다시 나오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짧게나마 보더라도 4만 원대 이상, 4만 5천 이상의 그림은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관심권입니다. 자, 그 다음 CIS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매물벽 자체가 조금 두껍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주가 자리 자체가 많이 두꺼워지는 그런 구간들이기 때문에 상승폭이 좀 제한될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시장의 중심에 전고체는 있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셀리드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셀리드가 시간으로 또 올랐습니다. 코로나 이슈도 좋지만 이 종목 5.9% 끝바닥 2,000원 아래서부터 해서요. 지금 17,000원까지 최근에 급등이 나왔고요.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약 7배 이상의 현재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봉상으로 지금 금요일 같은 시장에서 막판에 밀어버렸거든요. 이건 좀 약간 위험해 보입니다. 막판에 밀었어요. 오늘 장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현 시간으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저 위에 과거치 데이터에서 2022년도부터 해서 보시면요. 여기 12,500원, 13,000원, 14,000원 이 위로부터 해서 매물폭 자체가 쌓이기 시작하고요. 고점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릴 거니까 참고하시고 물론 이제 더 크게 펼쳐보시면 더 많은 자리가 있긴 하지만 매물폭 자체가 아직 두껍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접근에 대한 부분은 정말 유의하시고 만약에 하시더라도 소량만 대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차하면은 분할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로는 이렇게 전고체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전고체 관련된 테마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를 더불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투자하실 때 이 부분 한번 유념해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그럼 오늘은 어떤 섹터를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여러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 섹터로 보자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선은 전기차 이슈나 아니면은 전고체 이슈 보셔야 되고 그리고 코로나 이슈 등등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슈가 된 거부터 잠깐만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오늘 제가 이제 항상 아침마다 글로스 올려드리긴 하지만 오늘 관심 테마로 좀 보셔야 될 테마들이 좀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엠폭스도 있을 것 같고요. 코로나라 이슈도 있을 것 같고 한데 그래도 시장에서 조금이나마 거래가 많이 붙은 몇 종목을 풀어드릴게요. 자, 우선 하나씩 볼게요. 자, 파미셀인데요. 파미셀이 금요일 날 급등이 나왔어요. 거래가 완전 죽어 있다가 보시면 차트 보시면요. 20년 고점부터 해가지고 계속 흘러내렸었는데 이게 최근에 몇 년 사이 한 거의 2년, 1년? 1년 정도 될까요? 2년 될까요? 2년 되겠네요. 2년 내의 거래량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을 지난 금요일 날 보였습니다. 바로. 그러면서 차트를 돌리기 시작하는데 224일선 돌리고 120선 돌리고 차트를 완벽하게 돌립니다. 보통 이제 파미셀 같은 경우 큰 흐름에서의 220일선 이상을 돌리게 될 경우에 한두 차례는 또 상승 유지했었던 그런 포인트가 나와주거든요. 그런데 이번 거래량은 조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최근에 거의 반년 이상을 횡보했었던 자리를 가볍게 뚫어주는 모습이거든요. 이슈는 영업이익 흑자에 대한 포인트도 있지만 여타 여러 호재성 이슈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실적을 필두로 해서 회사도 한 번 더 그림을 그려내려고 하겠죠. 그러면요. 차트 상황으로 봤을 때도 1차 고점으로 해당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박스권의 중단 라인을 볼 수 있는데 여기 자리가 한 8,500원 자리입니다. 혹시라도 급등 나온다면 8,500원대까지 우선 상승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자리가 한 여기 자리 정도 되겠죠. 여기 자리는 2022년 저점 바닥 자리와 그 다음 일부 횡보했었던 그 중단 자리 정도가 되는데 그 자리가 10,000원 정도 포인트입니다. 근데요, 차트를 더 당겨봤을 때 호가창으로 보자면, 매물벽으로 보자면 만약에 이 종목이 10,000원대 돌파를 시도할 경우에는 갭으로 좀 뛰어버립니다. 15,000원까지 뛰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 종목이 되게 조금 상승을 하기 위한 기로에 있나? 만약에 조금만 누군가 힘을 보태준다면 가볍게 8,000원대 이상은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조금 더 붙어준다면 10,000원대 이상으로 크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자리가 올 수 있겠다. 그래서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첫 상한가 자리가 오랜만에 나오긴 했지만
한 번 더 봐야 될 종목으로 말씀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좀 중형주 쪽으로 가서 엠캠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엠캠 같은 경우에도요, 2분기 흑자 소식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요, 크게 밀렸었다가 다시 한번 돌려 세우는 모습입니다. 엠캠은 시총 자체가 4조 3천억이고요. 코스닥에서 나름 그래도 시총 상위주 종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자, 바닥에서 돌리는데요. 이 종목도 역시나 221선포인트에서부터 해서 크게 지지가 나왔다가 반등이 나옵니다. 자, 시장이 안 좋았던 것도 있지만 그 전부터 영향을 좀 받았던 모양이고 시장 빠지고 조금 더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지지라인 거치고서 다시 반등 나왔거든요. 자, 근데 전고점 자리에 해당하는 포인트 보지 마시고 전 저점 자리의 저항선을 체크해 봤을 때 여기 자리가 딱 나옵니다. 가격적으로 21만 원대 정도가 나오는데 만약에 이번 주 상황에서 21만 원대 돌파하고 22만 원대 이상으로 가는 그림이 나오면 이 종목 완전 돌려 세웁니다. 자, 근데 오늘 시장은 우선은 조금 고민스러운 것은 뉴욕 증시 흐름의 영향을 따라서 보자면 큰 상승은 조금은 제한적인 시장이에요. 그래도 상승 흐름은 나오는 시장이거든요. 그 코스닥 같은 경우도 좀 기대가 되고 있잖아요. 코스닥 상승률 자체가 또 굉장히 높단 말이죠, 최근에. 자연스럽게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선은 22만 원대까지 안착이 나온다면은 한 번 더 상승 주면서 25만 원대까지 차트가 좀 열리겠죠. 그래서 우선 이 종목은 21만 원대가 아니라 22만 원 돌파 여부가 핵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시마다 매수 대응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이게 실적이 되게 좋았거든요. 자, 그러면 3분기, 4분기, 하반기에도 실적 기대감이 엠캠은 자연스럽게 잡힐 거예요. 이로 인해서 쉽게 차트가 아래로 무너지기보다는 상승 쪽으로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엠캠 같은 경우에도 많이 보셨을 건데 물론 금요일날 14% 오르긴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 텐데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도 추세가 많이 무너졌었죠. 버텨주다가 8월 5일 날 결국 깨지긴 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조정 거치고 나서 금요일 날 재반등이 나왔거든요. 삼천당 같은 경우는 다른 추이보다도 실적도 좋긴 하지만 이 수급적인 부분은 제가 주의하게 봤습니다. 거래가 좀 터지면서 나왔던 수급인데 외인과 기관들이 최근 3거래 연속 매수세예요. 최근에 이랬었던 적이 꽤 오래전이에요. 그러니까 잘 없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모습이 집중되면서 수급적인 흐름이 나와줬다는 거, 거기에 거래량 자체가 조금씩 붙으면서 그래도 살려놓는 모습들, 특히나 금요일 날 오랜만에 그래도 조금이나 와서 나온 모습들, 아직 큰 거래량은 아니지만 돌려서는 모습 자체가 나쁘지 않다. 자, 이렇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는 51선, 61선 부근에서의 반등 포인트 자체가 지속적으로 나왔던 바, 한 번 더 그 자리가 나와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흐름 또 외인과 기관들의 매수 포지션이 붙어주면서 반등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삼천당이 저 고점 23만 원대, 20만 원대 이상에서 한 일주일 정도 머무르다가 떨어지긴 했지만 이번 주에 다시 한 번 더 상승 쪽 분위기를 타준다면 한 번 더 20만 원대 근처까지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우선 중요한 것은 이번 주 안으로는 최소한 한 17만 원 후반대 정도나 18만 원 정도까지의 상승은 나와줘야 됩니다. 그게 필요하고요. 그게 아닌 이상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은 그래도 기다려 보신다면은 한 번 더 움직임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자리는 어디냐면 이 양봉 자리인데요. 여기 자리 7월 3일 자리인데 이 양봉의 꼭대기 자리에서 종가 자리 자체가 18만 원 자리입니다. 이 자리 돌파가 핵심일 겁니다. 이 자리가 저항 자리이기도 하고요. 돌파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선은 굉장히 중요한 가격적인 포인트 자리니까 기억하시고 삼천당제약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우선 분위기 나쁘지 않다. 조금만 여유를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파밀셀, 엠캠 그리고 삼천당 제약이 세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전문가님 지금 여기서 질문 하나가 있는데요. 파밀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그리고 엠폭스 관련주로도 계속해서 지금 테마단으로 상위단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코로나19랑 그다음에 엠폭스 같은 경우에는 전염병이라는 이슈가 끝나게 된다면 조금 더 사그러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조금 찾아보니까 파밀셀 같은 경우에는 AI 또 관련주로도
분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유전율 소재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중에 또 AI 테마 쪽에서 또 상단에 위치를 할 경우에 상승을 할 경우에 파미셀은 그때까지도 가져가 볼 수 있는 조금 이렇게 양방향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종목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파미셀 같은 경우가 치료제 이슈를 가지고서 상승을 좀 주기도 했었는데 이게 또 AI 이슈를 바탕으로 해서 또 올라가는 모습들 그걸 기대해 볼 수 있긴 하지만 근데 그 이슈는 조금 약하긴 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조금 고민스러운 게 AI 가속기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약간 엮여 있긴 합니다만 글쎄요. 그거를 좀 엮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적으로 좀 빠른 것 같긴 하고 우선은 이제 코로나 이슈를 빼놓을 수는 없는데 확진자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의료 대란과 같이 맞물리면서 참 고민이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입원 환자 수도 정말 큰 폭으로 증가하고 제가 일전부터 계속 강조드렸었던 걸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걸 말씀드렸어요. 원격 수업 관련해서 이번 주부터 아마 학생들 우리 아이들이 개학을 할 겁니다. 그에 따라서 학교 교육청이나 이제 어떤 대응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 주변에서도 이미 벌써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속도가 꽤나 빠릅니다. 제가 이게 체감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혹시나 교육청 같은 곳에서 만약에 애들 등교하지 마라 떨어지게 되면은 이쪽 관련주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걸 2주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쭉 상승이 나왔었죠. 근데 파미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쉽게 꺾일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코로나 관련주들은 계속적으로 유의미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소한 8월 말 정도까지는 계속 될 겁니다. 정부에서도 얘기했죠. 8월 말에 아마 최고점을 찍을 것이다. 근데 아마 정부의 얘기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조심하셔야 될 내용이지만 종목상으로는 상승 추세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관련주들은 계속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볼게요. 네, 전문가님 지난주 금요일장 다시 한번 돌아보면 워렌 버핏이 올타뷰티에 투자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오랜만에 화장품주가 강세를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잠깐 들어온 반짝 수급이라면 요즘 좀 잘 가고 있는 톡신, 필러 관련주를 보는 게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로 연결이 좀 되는데요. 이전에 우리 메디톡스 탑픽주로 좀 언급해 주셨던 적이 있어서 같이 흐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필러 관련주들이 있죠. 메디톡스에도 있고 대표적인 종목들 휴젤 같은 경우도 있었고 휴젤이나 메디톡스는 낮방송 정텐에서도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었던 종목이었고 휴젤은 추천드리고 나서 수익률이 너무나 높게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보시면 메디톡스 같은 경우도 그 이슈를 같이 추천을 드렸는데 메디톡스는 제가 목표 주가 자체를 1차로 한 20만 원대 정도를 잡았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금요일 날 종가 라인으로 해서 20만 1,000원대 딱 됐거든요. 워렌 버핏이 미국판 올리브영에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 화장품주들이 사실 지난 금요일 날 상승을 주기도 했었는데 제가 보는 그래도 화장품주들 이슈 자체는 뭘 보셔야 되냐면 중국 쪽의 매출 인식이 안 잡히는 미국과 일본 쪽으로 잡히는 회사를 보셔야 돼요. 근데 저는 이 종목 하나 보고 있습니다. 아우딘 퓨처스를 보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미국 내에 현재 FDA 승인을 받은 화장품이 114개에 달합니다. 아직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이돌 그룹인 세븐틴의 리더 에스쿱스와 화장품 계약을 한 모습이고요. 거기에 따라 매출할 포인트가 있고 그리고 일본의 큐텐이나 돈키호테 그 이상 여러 매장들에 총 3만 개 이상의 매장, 현재는 한 8천 개 이상 깔려 있는데 조만간 3만 개 이상께 퍼지게 될 거고 그리고 아마존에서도 팔리고 있고요. 화장품들이 그 다음에 코스트코에서도 팔리고 있습니다. 아직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이게 아마 조만간 크게 이슈가 될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바닥을 확인하면서 큰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 제가 또 팁으로 종목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보시고 화장품주들은 그래도 실적이 좋아질 테니 지속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는 판단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주목해야 될 종목들 더불어서 팁으로 화장품 종목들의 이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 이렇게 이 주목해봐야 될 종목 중에 가장 탑픽으로 꼽는 종목은 어떤 건가요? 네, 그래도 대형주 쪽에서 하나 좀 선별을 해봤는데요. 삼천당 제약입니다. 말씀드렸던 이슈는 뭐 외인 기관들의 순매수 이슈도 있지만 하반기 성장 기대감이 원체 크기 때문에 주가가 큰 반등 쪽으로 다시 되돌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했고요. 매수가 자리는 15만 8천 원에서 16만 5천 원 정도 사이에 보고 천천히 분할 매수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 19만 원 잡고 2차 목표가는 제가 22만 원을 잡아드릴 겁니다. 22만 원 종가로 가면 신고가 패턴이기 때문에 큰 그림을 그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15만 원의 손절가를 잡아드릴 거니까 참고하셔서 매매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으로는 삼천당 제약 꼽아주셨습니다. 최근 또 일본 제약사와 텀쉿 계약을 체결한 종목이기도 하죠. 일단 오늘 목표가는 19만 원, 손절가는 15만 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전문가님의 더 자세한 전략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정오의 템베거에서도 확인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